계속해서 단백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단백질에 대해서 이제 폴리펩타이드, 어제는 아미노산에 대해서 이어가지고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 그래서 왜 필수 탄수화물은 없을까에 대해 가지고도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떤 양질의 지방과 단백질 섭취가 우리 몸에는 꼭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탄수화물은 보충이 부족하면은 단백질로부터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거마저 부족하면 저장되어 있던 지방에서 꺼내와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은 필수 탄수화물이라고 또 필수 당분이라고 그런 용어 자체가 없죠. 에너지원으로서 필수적인 합니다만은 이런 용어 자체가 없는 거는 이런 필수 지방산과 필수 아미노산과는 뭔가 역할하는 게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아미노산과 지방산은 꼭 필요한 그런 영양소이기 때문에 음식으로서 우린 동물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필수 아미노산과 필수 지방산을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해줘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오늘은요, 네, 이 단백질이 어떤 형태로 소화가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사실 단백질은요, 상당히 고분자, 상당히 덩어리가 큰 그런 어떤 유기화합물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니까 우리 몸이 바로 흡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단백질이 우리 피부라든지 아니면 우리 장세포를 바로 통과한다 그러면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 생체를 이루는 그런 어떤 근간 자체가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몸에서 바로 흡수가 될 수가 없고, 이게 위나 그다음 소장을 거치면서 다양한 소화 효소에 의해서 잘게 분해가 되고 쪼개지면서 분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아미노산 또는 뭐 어떤 이제 디펩타이드라 그래서 이제 아미노산 두 개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장세포까지 이르긴 하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런 아미노산의 형태로서 우리 혈액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혈액을 이 이제 간이나 아니면은 뭐 기타 이런 단백질 합성이 필요한 조직으로 옮겨지게 돼서 우리의 유전적인 정보에 따라 가지고 어떤 단백질로 새롭게 이렇게 조합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단백질을 형성하지 않는 아미노산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호르몬의 전구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신경 전달 물질들로 이렇게 바뀐다든지, 이런 다양한 요소로서 사용이 되고, 또 그나마 또 남는 것이 있다 그러면 에너지원으로서 사용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은 반드시 단백질 그대로가 아니라 아미노산의 형태로 분해가 되어서 우리 몸에 흡수가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콜라겐, 네, 우리가 섭취하는, 여러분들이 섭취를 하는, 뭐 저는 섭취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방송이나 아니면 뭐 건강 프로그램에 이런 콜라겐 제품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콜라겐 제품은 우리는 뭐 이렇게 이런 결합 조직으로서 콜라겐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는 상당히 뭐 알려져 있는데, 이 콜라겐이 우리 몸에서 합성이 되는 콜라겐과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를 하는 콜라겐을 동급으로 둘 수가 있을까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콜라겐 제품을 먹는다고 해서 그 콜라겐이 바로 우리 몸에 콜라겐으로 가느냐? 절대 아니거든요. 그 콜라겐은 우리 몸에서 바로 흡수가 될 수 없는 그런 고분자 물질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미노산의 형태로 잘게 쪼개어져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아미노산이 다 흡수될 수도 있고요. 또 흡수되지 않는 그런 폴리펩타이드 같은 경우는 배설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흡수가 된 아미노산들 중에서 이제 그게 혈류를 타고 가다가 우리 몸에 어떤 필요한 어떤 결합 조직으로서 필요한 곳에 가서 다시 콜라겐으로 재합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양질의 콜라겐 제품을 드시는 거는 사실 우리가 계란을 먹는 거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백질 또는 이런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하지 않도록만 해주시면 우리 몸 스스로가 알아서 이런 필수 아미노산과 그 다음에 어떤 중요한 그 외에 이제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그런 아미노산, 기본적인 아미노산 22종 그런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그런 아미노산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미노산만 부족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비싼 어떤 비용으로 콜라겐 제품을 드시는 것보다 차라리 양질의
어떤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콜라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양질의 지방산도 우리의 세포 합성이라든지 정상적인 우리의 생리적 기능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조금 뭐 이런 제 생각일 수도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좀 과장돼서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렇게 유통되는 그런 많은 건강기능식품들이 있지만 우리의 어떤 음식만 저희들이 잘 챙겨 드신다 그러면 사실 대부분의 건강기능식품은 그렇게 필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그런 건강식품 식단만 잘 지키신다 그러면 특별하게 뭐 건강기능식품을 더 챙겨 드시거나 이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과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우리 건강을 위해 가지고는 뭐를 더 챙겨 드시고 뭐를 더 하고 이런 것보단 내 몸에 안 좋은 거를 우리 건강에 안 좋은 거를 안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19 때문에 흡연도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연을 하시는 분들, 그런데 나는 흡연을 해서 기침을 하니까 이제 뭐 이렇게 폐에 좋은 그런 어떤 건강기능식품을 챙겨 드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금연을 하시면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나는 그러한 생활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걸 찾으신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대증적인 그런 요법들만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그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더 하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 건강에 안 좋은 것들을 안 하시는 방향으로. 네. 당분이 문제가 되면은 당분으로 인해서 당뇨가 생겼으면 당뇨약을 드시는 게 아니라 당분을 줄여 나가시는 게 바른 방법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시고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통해서 제대로 이렇게 습득해 나가실 그런 어떤 필요가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자, 단백질은 반드시 아미노산 형태로 분해가 되어서 소화가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세요. 이것만 아셔도 우리가 이런 많은 건강기능식품의 그런 어떤 홍수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